이번에 찍은 거는 안 올려놨네. 대수의 법칙 너무 간단하다고 올리질 않았네요. 올릴게요. 이거 끝났어. 54번. 54번.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 나온 눈의 수 A에 대하여 Y는 AX와 곡선 Y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사건을 A라고 하자. 그럼 A가 만날 확률을 구해 봐야 되죠. 그러면 2차 함수 문제를 만들어냈네요. EX 플러스 4랑 AX랑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넘겨서 x제곱 마이너스 2 더하기 ax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죠? 여기 4가 이제 0이 되는 방정식인데 0이 되는 방정식은 새로운 함수 y로 놓고 보면 되고 두 점에서 만난다 그랬으니까 두 개의 근을 가져야 되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냥 판별식으로 쓰죠. 판별식으로 쓰면 루트 안의 값이 0보다 크면 두 개의 근을 갖는 거죠. 서로 다르니까 0보다 커야 돼. 그죠? b제곱 a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ac 4, 4, 16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a 플러스 2는 같으면 안 되는 거. 같으면 안 되죠. 누가 같다고? 소리. 16보다 커야 되죠. 그러니까 얘는 4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제곱한 거니까 양변에 이렇게 16이 되는 거니까 이게 4의 제곱이니까 4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따라서 A는 2보다 크거나 A는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인데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니까 마이너스 6은 음수는 나올 수 없죠. 그러니까 이건 아예 그냥 생각하지 맙시다. 따라서 이 경우니까 A가 가능한 값은 3, 4, 5, 6 4개죠. 그러니까 3분의 2의 확률을 갖네요. 따라서 이제 총 주사위를 던졌을 때 3, 4, 5, 6이 나오는 사건의 확률은 3분의 2예요. 드디어 이 확률을 구했으니까 300번을 던졌어. 우와 신난다. 이렇게 이항분법 하면 되죠. 3분의 2 됐습니까? 따라서 평균은 요거랑 요거랑 곱한 값 200번은 나오겠네요. 54번 67번 그래서 이거 그래도 들어줄 거지? 미리 푸는 거 같아서 답지 보고 푸는 거 같아서 안 들을 거야? 아니요, 듣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알았어요. 고마워요. 원점 O에서 출발해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는 주사위 한 개를 던져서 여기 지워도 되죠? 홀수의 눈이 나오면 양의 방향으로 세 칸을 가래요. 짝수의 눈이 나오면 음의 방향으로 두 칸을 가래요. 한 개를 10번 던질 때 P의 좌표를 X, 확률 변수 X라고 합시다. 이렇게 한 거죠. 평균과 분산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한 거네요. 그죠? 자, 그러면 주사위 횟수를 일단 X라고 놓고 Y라고 놓읍시다. Y라고 놔도 되죠? 그러니까 주사위 이렇게 던지고 어떤 사건을 A라고 놓을까? 홀수를 A라고 놓을까요? 그렇죠. 홀수를 A라고 놓읍시다. 그래서 A라는 사건이 나오는 횟수야. 횟수는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고 한 번이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10번 던졌으니까 10번까지 나올 수 있네요.
맞아요? 그러면 식을 만들 수 있으면 빨리 만드는 것도 괜찮고 안 되면 그냥 값을 집어넣으세요. 어떻게? 얘는 A라는 사건이 한 번도 안 일어났으니까 짝수의 눈이 몇 번 나왔다는 거야? 10번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음의 방향으로 계속 10번 이만큼씩 간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0이 될 거예요. 얘는 음의 방향으로 9번 가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18까지 갔다가 홀수의 방향으로 3만큼 오니까 마이너스 15가 되는 거죠. 맞아요? 이렇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x를 y에 관한 식으로 놓을 수 있죠. 얼마큼씩 증가하고 있어? 5씩 증가하고 있지. 그러니까 5y에다가 마이너스 20 이렇게 하면 여기가 10번 다 하면 30 갈 거고 10번 딱 하면 30이 딱 나오죠. 그죠? 이 식을 잘 만들었네요. 내가 생각하기에 됐어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확률 변수를 드디어 만들어냈어요. 요게 횟수에 관한 확률 변수니까 요게 이제 이항 분포를 따르고 몇 번 던졌어? 10번 던졌고 한 번 던질 때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놨는데 A의 확률은 홀수는 2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2분의 1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 나는 누구의 평균을 구할 수 있냐면 Y의 평균을 구할 수 있어요. 요걸 이용해서 이건 Y에서 가져온 거라서 Y의 평균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Y의 평균을 구해보면 너랑 너랑 곱하래 5야 이렇게. 분산도 구할 수 있어. Y의 분산을 구해봐. 요거 곱해서 Q 2분의 1도 곱하면 되죠? 그래서 2분의 5야 라고 할 수 있어요. 됐나요? 그럼 이제 내가 구해야 되는 값은 뭐예요? 2x죠? x는 2 x는 5y-20이니까 5배 해서 20 빼면 되죠? 그럼 이거 5니까 5 25 빼기 21에서 5가 나올 거고 그쵸? 요거는 그냥 사실 5번 한 걸로도 계산해도 바로 나와요. 분산은 더해지거나 빠지는 건 분산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이건 날려버리고 요거 제곱 25 VY가 되니까 VY 여기다 그랬죠. 2분의 125 2분의 125 둘을 더하세요. 5는 2분의 10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정리하세요. 다음은 69번. 다 왔으니까 다시 얘기해줘. 목요일날 모의고사 11시에 하루에요. 이번 주는 그 다음에 목요일날 수업 특강 목요일날 특강도 있어. 이번 주는 할 거예요. 수투 지금 처음 들어갔으니까 극한요? 이제 극한 함수의 극한부터 해야지. 모의고사 몇 시에 와요? 어? 모의고사 몇 시에 11시. 그럼 11시 하다가 원래는 3시간 수업이에요. 모의고사가 3시간인데 선생님이 이제 일찍 끝나면 일찍 보내주고 하는 시간이라서 원래대로 하면 11시, 12시, 1시, 2시 딱 끝나면 특강 2시간 딱 듣고 그 다음에 2시간 반, 한 3시간 반 어디가 있다가 다시 나타나서 확통까지 수업을 딱 들으면 그날의 일정이 끝나네요. 미안해요. 선생님이 그렇게 일정을 짜서 몹시 미안하게 생각하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다음 날부터 놀아요.
아니야? 기쁘지 않아? 먼저 온 학생들한테 얘기했지만 올해 하고 내년 설은 꼭 챙겨야 돼요. 알았죠? 주머니가 두둑해질 수 있어요. 자, 다음 문제 봅시다. 9번. 좌표 평면 위에 원점에 점 P가 놓여 있습니다. 흰 공 3개, 검은 공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의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요. 같은 색 공이 나오면 X축 방향으로 이만큼, 다른 색 공이 나오면 P를 Y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시키세요. 25회 반복했어요. 분산도 구해야 되네. 아따. 해야 되겠네. 자, 같은 색 공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쵸? 같은 색 공이 나오는데 흰 공 3개, 검은 공 2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흰 공 2개가 가능하고, 같은 색을 A라고 하면 A 사건은 같은 색이라고 하면 흰 공 2개가 가능하죠. 흰 공 2개는 5개 중에 2개를 뽑는 거 해서, 흰 공이 3개 있으니까 그냥 3개 중에 2개를 뽑는 경우의 수가 바로 흰 공을 뽑을 확률이에요. 그죠? 검은색 공 같은 색을 뽑을 수도 있죠. 검은색의 확률은 5C2분의 2C2가 되네. 그렇죠? 5C이면 10인가? 10분의 3? 얘는 10분의 3이고 얘는 10분의 1인가요? 10분의 4, 5분의 2. 따라서 A의 확률은 요 두 개의 합이니까 PA라는 I의 확률은 5분의 2예요. 10분의 4. 그럼 이게 아닐 확률, 다른 색 공이 나오는 확률은 뭐예요? 5분의 3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5분의 3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A란 사건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25회 반복하면 0부터 25까지 나올 수 있네요. 근데 또 합을 또 확률 변수라고 했어? 그럼 또 너무 Y라고 넣지 뭐. 0, 1, 25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A라는 사건이 나오면 X축으로 이만큼 가는 거죠. B라는 사건이 나오면 A의 여집합 같은 색이 안 나오면 Y로 1만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둘을 더해서 그걸 확률 변수 X로 놓으래요. 그쵸? 그럼 얘는 한 번도 안 일어났다는 건 Y만 25번 일어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Y가 25개여서 합은 25가 되겠네요. 얘가 한 번 일어났다는 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는 한 번 일어났으니까 2만큼 가니까 얘는 X축으로 2고 Y축으로는 한 번 24번이니까 24죠. 그러니까 더하면 26 이렇게 되네요. 더하기 1인가? 두 번 하면 하나 빠지고 더하기 1이네요? 오호 좋다. 따라서 X라는 확률 변수는 Y라는 확률 변수에 Y라는 확률 변수 더하기 25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쵸? 요게 이제 기본 세팅. 자, 그럼 이제 다 구했죠? 자, 얘를 몇 번 던졌어? 25번. 그러니까 이항 분포는 25번이고 A라는 사건이 나올 확률은 5분의 2래요. 5분의 2입니다. 이렇게. 그럼 얘를 통해서 뭘 구할 수 있냐면 EY와 Y에 대한 거니까 VY에 대한 걸 구할 수 있죠. 근데 여기가 1이니까 사실은 그냥 얘는 그대로
될 거고 요거 구하면 되죠. 요거는 5, 20 여기 10 나오고요. 뭐 하는 거죠? 맞죠? 어? 25 더. 25. 아직 선생님 X 안 구했잖아요. 아, Y. 나도 지금 그것 때문에 딱 하고 봤더니 Y야. 아직 괜찮아요. 여기다가 5분의 3 곱하면 6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오케이. 이거 구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싶은 이 X는 여기 Y가 여기 있다. Y 더하기 25니까 여기다 25 더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35. 이 Y는 이 VX는 Y 더하기 25니까 25는 전혀 의미가 없어서 그대로 쓰시면 돼요. 6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저거 식 세우는 것도 좀 정리해서 한번 좀 정리해봐야겠네. 항상 하던 대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하시면 되죠. 좋아요. 다음에 76. 유형 11. 이거? 집에 저번에 안 했나? 오긴 했는데 필기를 안 했어. 어? 필기를 안 했어. 필기를 안 해서 까먹었어요? 1차 함수 아니고 그가 이렇게 지워도 되죠? 일차 함수가 아니면 식을 다 쓰라고 그랬죠. 식을 다 쓰셔야 돼요. 10개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X개가 나오면 앞면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합시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 횟수를 X라고 합시다. 10개의 동전이니까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뭐 그럴 수도 있죠. 자, 3의 x1이니까 y는 이렇게 새로운 확률 변수. 얘는 얼마 받아? 0 3의 3의 0제곱은 1 1원이에요. 1원. 알았죠? 이 말이 되는 상금이에요? 10제곱 하면 상당히 높아요. 그죠? 물론 뭐 만원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20회 하면 상금이 상당히 높아져. 지수함수는 크기가 커지는 정도가 대단하죠. 아유, 3의 0제곱 1원이죠. 선생님 뭐라 그랬는지 내가 이렇게 썼네요. 3의 1제곱 3의 2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3의 10제곱. 요게 상금이에요. 기대값을 구하라는 건 뭘 구하는 거야? 이 y를 구하는 거예요. 이 y는 어떻게 구해요? 물론 x에 대한 평균값은 구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구하면 안 되고 지금은 얘의 평균값을 얘의 기대값을 구해야 되잖아요. 평균. 평균은 어떻게 구해? 확률을 곱해서 PI를 곱해서 여기가 이제 확률이죠. 여기다 그러면 i번째를 딱 만드는 거죠. 이건 3의 i제곱. 확률 여기 PI. 여기 3의 i제곱. PI를 탁. 기억났어요? 안 났어요. 그래도 해봅시다. 했으니까 0부터 n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3의 i제곱. 이거 미안해. 여기가 10회니까 10이라고 쓰는 게 맞겠네요. n이 10이니까 10ci에 pi니까 pi는 요거고 a의 확률은 2분의 1이죠.
그쵸? 그럼 여기가 i번 일어났으니까 2분의 1이 i번 일어난 거라서 2분의 1의 i제곱. 여기는 2분의 1의 10-i제곱 이렇게 쓰는 거라 그랬죠? 선생님 이거 여러분 계산 잘하니까 2분의 1의 10제곱으로 쓰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이거 2분의 1의 10제곱 여기서 쓰시면 안 돼요. 그럼 요 식은 시그마 i가 0부터 10까지 3의 i제곱 2분의 1의 i제곱이니까 여기다 싹 집어넣어서 2분의 3의 i제곱 2분의 1의 10-i제곱 이렇게 식을 바꾸셔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바꿔야 돼요. 요건 뭐랑 같아요? 2분의 3 더하기 2분의 1의 10제곱의 뭐라고 배웠죠? 이항계수? 이항정리. 큰일 났네. 이항정리예요. 이항정리가 이렇게 정의돼 있어요. 맞죠? 따라주고 더하면 2죠 2. 2의 10제곱 1024 이렇게 구할 수 있죠. 한 번도 안 나오면 1원을 주는데 기대값이 1000원 할만한 경기죠. 여기 이제 유형 10일에 관한 문제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13원 x 그래서 하나씩 해서 이 식을 만들어내세요. 됐습니까?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다시 물어보세요. 고마워요. 분수의 법칙은 하기 싫었는데 덕분에. 박스 문제인가요? 1076번. 1부터 n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n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이 카드 중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4장의 카드를 선택할 때 선택한 카드 4장에 적힌 수 중 가장 큰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합시다. 다음은 ex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자, 자연수 k에 대하여 K는 4보다 크고 N보다 작대요. 왜 이렇게 정했냐면 N장의 카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장의 카드가 있는데 서로 다른 4장의 카드를 뽑았잖아요. 그죠? 1부터 10까지 적힌 카드에서 그럴 때 가장 큰 수로 확률 변수 X라 그랬으니까 제일 작은 수 4개를 뽑아도 1, 2, 3, 4죠. 그러니까 제일 큰 수는 그 중에 4라서 4부터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자연수 4라고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제일 큰 수는 뭐 10이었으면 뭐 1, 2, 3, 10이어도 상관없고 제일 큰 수가 n만 나오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확률 변수는 4부터 n까지 값을 가질 수 있어. 근데 1부터 k-1까지의 자연수가 적혀있는 카드 중에서 k1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k가 제일 무슨 수야? 큰 수죠. 그러니까 4장 중에 제일 큰 수가 K가 있는 거죠. 그럼 얘는 다 K보다 작겠죠. 그죠? 그러면 K보다 작으니까 K보다 작은 수니까 1부터 K보다 작은 수는 K-1까지 총 K-1개가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얘가 5가 나왔으면 여기는 1, 2, 3, 4 중에서 3장이겠지. 서로 다른 수들만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세 개를 선택하는 수는 확률은 k-1개 중에 3개만 뽑으면 되죠. 그래서 전체 경우는 nc4에서 가는 k-1개 중에 3개를 뽑는 k-1c 3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네요. 그죠? 그래서 가를 찾았어요. 자, 자연수 어떤 r에 대해서 이 r은 그냥 1부터 k까지의 값이라고 약속해 봅시다. 그럼 k-r은 kcr이라는 것은
이건 그냥 수식이에요. 수식이에요. 여기가 K-1 C R-1이니까 이게 쓰면 어떻게 되냐면 KCR은 K 팩토리얼을 K-R 팩토리얼 R 팩토리얼로 나눈 값이에요. 이게 이제 조합의 약식 정의잖아, 그죠? 선생님이 그랬죠. 조합은 예를 들어서 4C이다. 그러면 이거는 4 팩토리얼 5C이다. 5 팩토리얼 5에서 2 뺀 거 3 팩토리얼 2 팩토리얼로 이렇게 계산하지 마세요 그랬죠. 계산할 때는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돼요. 알겠어요? 계산할 때는 그냥 5개부터 2개 그래서 5, 4 그 다음에 밑에는 2 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되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쓰는 건 언제 써? 저렇게 증명을 하거나 문자식으로 나열할 때는 가능하면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깔끔해요. 그래서 여긴 지금 그렇게 지금 정리를 한 거죠. 이쪽은 K-1C R-1은 이걸 식으로 쓰면 여기가 K-1 팩토리얼이고요. 여기서 이거 뺀 거니까 여기서 이거 빼면 똑같이 나와요. K-R 팩토리얼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R-1 팩토리얼이에요. 됐죠? 비교해봤더니 얘랑 얘랑은 같죠? 그럼 얘가 되려면 R이 필요하지 밑에. 그래서 이쪽에 R이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이쪽은 K만 있으면 이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K가 된 거죠. 그래서 R분의 K의 조식이 성립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가가 이럴 줄 알았어. 저거는 K-1C 3이에요. 3이에요. 이므로 이 식을 써서 K를 곱하면 K에 봅시다. 가가 이건데 여기다가 K를 곱하래요. K를 곱하래. 그럼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이런 식이 아닐까요? K가 곱해져 있는 식은 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를 이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R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R-K가 아니라 K에 R 이거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얘를 얘라고 봐야 돼요. 그럼 여기가 R일 거고 요거보다 하나 더 커지고 요거보다 하나 더 커지니까 요거보다 하나 더 커져서 K가 될 거고 여긴 C 4가 될 텐데 근데 왜 4가 나왔을까? KC 4 맞나요? 맞아요. 맞아요? 여기 4가 나왔잖아. 저 4랑 응. KC 4 그 분모의 4 없애면 그 K 곱하기 가가 3팩이 분모니까 똑같아요. KC4의 밑에가 얘가 이 K 팩토리야? 그러니까 이것도 식으로 쓴 거지. 바꿔 쓴 거죠. 다 정리를 한 거죠. 이게 지금 얘가 요거였으니까 이거 한번 해보죠. 여기서 요거 빼면 K-4 팩토리얼 분의 3 팩토리얼 이렇게 될 거고, 그죠? 그 다음 여기가 K가 곱해진 거죠. 여기는 KC4니까 K 팩토리얼 여기가 뭐냐면 K-4 팩토리얼 여기가 4 팩토리얼이에요. 그죠? 그럼 얘랑 같아야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이게 곱해지는 순간 K 팩토리얼이 되죠. 그래서 이거랑 같아졌죠. 너도 같아. 그럼 이제 얘랑만 같아지면 되잖아, 그지? 그럼 4가 하나 없어져야 너랑 같잖아, 그지? 그러니까 4를 하나 이렇게 딱 곱해서 한 거예요. 이제 이게 맞네요. 오. 그러네요. 그래서 요거랑 같으니까 여기가 4에 나가 K
C4가 되네. 그래서 쭉 지금 풀고 있는 거네요. 이거 다 풀어야 돼? 좋아요. 계속 합시다. 다 찾았어요, 그죠? 갑시다. 여기 가를 쓰래요. 이게 어디까지 썼었는지 헷갈리지만 이 식을 정리하면 가가 잠깐만 가가 K-1C 3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쓰면 여기가 K-1C 3이 되네요. 근데 요거는 4에 이거랑 되는 거니까 여기 4배가 되고 여기가 K-C 4 이렇게 됐네요. 됐죠? 그럼 여기다가 4부터 집어넣어 봅시다. 그럼 4C4 요거만 계산하는 거야. 시그마 K는 4부터 N까지 KC4니까 K에다 4 집어넣으면 4C4 5C4 그래서 NC4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얼른 이렇게 1C0 1C1 2C0 2C1 2C 한 줄만 더 쓰십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게 있으니까 이거 딱 보니까 4C4부터 시작하는 거지. 그죠? 4C4 같은 거부터 시작하잖아. 그럼 이렇게 오고 있는 거야. 맞아요? 하키 법칙에 의해서. 그럼 이렇게 가겠죠. 그럼 얘랑 얘랑 비교해 보면 돼요. 얘는 하나 커졌고 얘도 하나 커졌죠. 그럼 얘도 하나 커지시면 돼요. 따라서 이 결과는 하나 커져서 n 플러스 1c 여기가 4니까 5 이렇게 쓸 수 있군요. 그래서 이렇게 써진 거야. 이렇게 거 다 썼더니 계산이 됐네요. 그래서 선생님 다 풀어줘야 되잖아. 그래서 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확률 변수 x하고 하자. 다음은 EX. 드디어 계산을 했네요. 자, 지금 뭘 한 거지 내가? 이 x를 구한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 x를 구해서 여기까지 와서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따라서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 x는 이걸 칠판으로 이렇게 내가 처음 보는 문제를 칠판으로 보니까 헷갈리는군요. 자, 요거 먼저 쓰고 요거만 계산한 거죠. 요거만. 그래서 여기가 nc 4분의 4 곱하기 n 플러스 1 c5가 되는 거죠. 이걸 정리하래요. 요거 보면 알겠지만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자, n 플러스 1 팩토리얼을 여기서 이거 빼는 거니까 n 플러스 여기서 이거 빼는 거죠. n 마이너스 4 팩토리얼 그 다음에 5 팩토리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바꿔야 되는데 하나 줄여. 잠깐만, 이걸 다 계산해? 다 계산하기 좀 그렇고. 미안, 하나만 줄여. 팩토리얼로 계산하니까 좀 헷갈리네. 다 합시다 그냥. 미안해요. 선생님 다 합시다. 4 곱하기 NC4니까 거꾸로 역수로 쓰면 되죠? n 팩토리얼 그 다음에 n-4 팩토리얼 4 팩토리얼 이렇게 쓰면 되죠? 역수니까. 선생님 하고 있는 거 따라오고 있어요? 나 혼자만 하고 있는 것 같아. 완전히 지금 혼자 버벅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선생님 지금 다 풀고 있어요. n 플러스 1 팩토리얼 이렇게 된 거죠? 오케이. 요거랑 이거랑 같으니까 지우고. 아싸, 이게 지워지고. 요거는 n 팩토리얼 지우고 나면 n 플러스 1 남죠, 그죠? 남고 5 팩토리얼 지우면 얘 4 팩토리얼 지우면 여기 5 남아요. 따라서 남는 거 다 쓰면 n 플러스 1 남았고 여기 4 남았고 5 남았으니까 5분의 4 이렇게 되네요. 따라서 다는 5분의 4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다시 풀어보세요. 선생님한테만 필기하지 말고.
이 문제 복사해가지고 시험 볼까? 네. 불이 과정을 다 쓰세요. 아 근데 어. 이런 거 빈칸 문제는 음. 그냥 제가 숫자 만들어서 푸는 맞아요, 거 그래도 빨라요. 돼요. 맞아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해가 안 되면 안 연결되는 문제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르칠 때는 앞뒤 맞춰서 하라는 얘기는 차마 못하고 시간이 없으면 앞뒤 빨리 맞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또 너무 따라가고 있으면 시간 너무 많이 뺏겨요. 요즘에 그래도 박스형 문제가 조금 적게 나오는 추세긴 한데 왜? 선생님. 네. 앞뒤를 맞추라는 게 무슨? 어? 앞뒤를 맞추라는 앞뒤를 맞추라고? 그러니까 뭐 이게 가를 구했잖아, 그치? 여기서 이걸 이용해서 가를 구하라.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잖아. 그러면 요 식까지 아니까 요 식에서 이렇게 막 조작을 하는 거야. 다른 건 몰라. 왜 여기까지 왔는지 몰라. 근데 얘가랑 얘랑 어때야 돼? 같은. 같아야 되니까 이걸 막 정리해 보면 이게 나올 거야. 가만 찾아놓으면 이렇게 해서 한 그런 식으로 찾아내는 것들이 가끔 나와요. 그래서 답이 딱 그럴 수밖에 없게 답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 그게 이제 앞뒤를 맞추는 거고. 근데 그것도 저런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사실은 앞뒤를 맞추는 게 좀 편해요. 네, 그러면 응. 77번, 78번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렇게 네. 한 번에 나에게 선생님이 너무 고생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고마워요. 아주 어렵진 않겠네요. 그렇지만 어쨌든 좋아요. 자 다음은 이제 유형 11번도 됐죠? 1074번 1074번은 내용이 뭐죠? 확률? 변수? 확률 분포? 그 전에 문제인가 보죠? 1074번 딴 친구들은 다 풀고 넘어간 것 같고 다 풀고 넘어간 것 같으니까 푼 친구들 보고 나와서 풀어보라 그럴까? 이거 근데 한번 질문했던 것 같긴 하네요. t의 평균이 100점, 표준 편차가 20점이 되도록 하는 두 상수에 대해서 답은 너 이렇게 답은 5번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푸냐면 이 x는 m이에요. 그 다음에 시그마 x도 시그마 x는 시그마라고 쓰시면 돼요. 자 이번엔 좀 다르게 풀게요. 알았죠? 잘 들으세요. 자 그럼 t의 평균이 100점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100이 되게 하는 거야. 근데 이게 100이 되게 하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 식을 보면 알겠지만 요 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x에 관한 식만 보면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 나머지는 다 상수예요. 그래서 나머지 상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 식이에요. 그쵸? 그래서 요 평균에 요게 곱해지고 그 다음에 요만큼 빼고 요만큼 더 하시면 돼요.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그게 얼마가 나오도록? 100이 나오도록. 그쵸? 그 다음에 분산은 얘는 하나도 작용하지 않아. 분산은 얘는 표준 편차 분산에는 하나도 작용하지 않아. 그래서 표준 편차 t는 a가 양수라 그랬으니까 절대값 씌울 필요 없이 그냥 a의 요거만 요거 시그마 분의 a의 시그마 x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a 값만 튀어나와.
그래서 그냥 답을 딱 쓰시면 돼요. 자, 그럼 오늘은 뭘 어떻게 다르게 풀 거냐? 요거 외우셔야 돼요. 앞에 내용 다 까먹었어. 잘 몰라. 좋아요. 상관없어. 요거 외우셔야 돼요. 알았어요? 요식 반드시 외우셔야 돼. 시그마 분의 요 문제에다 그냥 한번 적어 봅시다. 곧 나와요. 오늘 수업할 때 아마 나올 거야. 알았어요? 시그마 분의 x-m은 지금 그걸 알려주고 있는 건데 얘는 평균을 m 표준 편차를 1로 바꾸는 식이에요. 알았죠? 저거 좀 외워놓으시면 돼요. 평균은 얼마로? 0으로 표준 편차를 1로 바꾸는 식이에요. 물론 이제 표준 편차가 시그마라고 주어졌을 때. 알았죠? 오늘부터 이제 수업할 내용 중에 고마워요. 이 수업에 연관성이 생겼네. 알겠어요? 그래서 이 식을 썼다는 건 평균을 반드시 0으로 만들어 줄 수 있어. 그럼 봐, 이 문제를 만약에 그렇게 알고 있으면 평균이 100이 됐죠? 그럼 얘는 평균을 얼마로 만들어 준다고? 0. 그러니까 A 곱해야 0이지. 그럼 더하면 100이니까 B니까 아, 너 100이야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이걸 열심히 풀면 B가 100이 탁 튀어나와. 자, 봐. 여기 더해준 값은 분산에 영향을 끼쳐 안 끼쳐? 안 끼치죠? 그래서 얘는 날려버려. 그럼 얘는 분산을 얼마로 만들어? 그러니까 표준 편차를 1로 만들어요. 표준 편차를 1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1에 A가 곱해진 게 표준 편차지. 그래서 A가 20이에요. 그래서 식만 보고도 너 100, 너 20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20 이렇게 바로 풀려요. 그렇게 좀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는 그렇게 풀어주는 게 좀 예뻐요. 그럼 됐어요? 쉬어야 돼요? 수업해도 돼요? 쉬어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쉬고는 싶은데 쉬자 그러니까 좀 뭐하고 좀 눈치도 보이고 뭐 그런 건가요? 그러면 오늘 간단한 거 먼저 좀 하고 그 다음에 쉽시다. 지금은 간단한 거 먼저 할게요. 아니면 다 나가고 마지막에 주죠. 마지막에 일찍 끝내달라는 건가요? 그럼 선생님이 진짜 조율을 잘해야 되네. 딱 50분쯤에 수업을 딱 끝내야 이제 가세요 이렇게 하는 건데 만약에 내가 30분에 이렇게 끝내면 가야 돼 이렇게 되는 거네요. 좋은 방법인데 아니야 싫어. 자, 오늘 할 거는 연속 확률 변수예요. 노트 한 장만. 네. 뜯었었어. 자, 이때까지 수업을 잘 몰랐어도 지금부터는 또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또 잘 들으면 수업은 돼요. 해결돼요. 알았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좀 이어져 왔다면 지금부터는 또 완전히 끊어져서 가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연속 확률 분포예요. 확률 분포가 나왔으면 확률 변수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 분포, 확률 변수까지 써봅시다. 확률 변수가 셀 수가 없어. 실수야, 실수. 실수?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정말 애매한 문제인데 뭐 실제 발 크기 뭐 아주 정밀한 자로 잰 키. 또 사실은 실수가 아니죠. 근데 실수라고 합시다. 아주 정밀한 자로 잰 키. 그러면 한 100명의 학생들을 모아놓고 키를 재도 같은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럴 수 있겠죠. 아주 정밀하게 소수점 이하 어디를 재느냐 그것도 문제긴 하네요. 소수점이야 뭐 한 4자리 5자리까지 잴 수 있으면 거의 마이크로 단위로 재는 거니까 그렇죠. 거의 뭐 머리카락 두께 하나까지도 이렇게 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정도로. 그러면 100명 한 1000명 모아놔도 같은 키가 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이제 실수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실수이면 같은 확률 변수를 갖는 값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표를 만들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다루느냐? 이렇게 실수일 때의 분포를 연속 확률 분포라고 해요. 그럼 얘는 표로 만들 수가 없잖아, 분포표를. 맞죠? 만약에 0에서 1까지만 해도 몇 개를 칸을 써야 되냐면 칸을 쓸 수가 없어요. 1000만 개를 해도 모자라요, 그죠? 계속 해도 그만큼 실수는 어떻게 안 돼요. 그럼 확률은 어떻게 계산하지? 그랬을 때 어떤 함수를 하나 도입을 해요. 확률을 감싸 안는 확률을 내포한 어떤 단어가 좋을까요? 확률을 가지고 있는 포함한. 이게 단어가 조금 선생님이 고민하는 이유를 조금 이따 알려줄게요. 이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확률 변수 x가 실수야. 그러면 표를 나타낼 수 없어서 이런 분포를 연속 확률 분포라 그러는데 그럴 때 어떤 함수를 하나 가져와요. 그래서 이 함수로 분포를 나타내는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연속은. 아직은 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냥 조금 하다 보면 금방 알게 돼요. 알았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x는 실수이긴 한데 이 x 확률 변수 x가 a보다는 크거나 같고 어떤 a와 b 값에선 벗어날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0에서 5까지라고 해봅시다. 물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도 상관 없어요. 알겠어요? 근데 선생님이 정의역을 정해준 거야. 알았죠? 그러면 정의역을 정해주면 이렇게 함수가 여기가 a, 여기가 b. 이렇게 한번 그려진다고 해봅시다. 이게 연속 확률 분포예요. 그리고 이 함수를 y는 fx라 그러고 그냥 fx라는 함수로 할까요? y는 fx라고 할까요? y는 fx라고 합시다. 그래도 y는 fx가 여러분한테 보기가 좋죠. 얘를 무슨 함수? 확률 밀도 함수라 그래요. 처음에만 좀 헷갈려. 처음에만 좀 자리 잡아주면 돼요. 알았죠? 여기서 하나 확실하게 하고 갑시다. 자,
다 써. 쓰고 줄게. 아직은 뭐 무슨 얘기하는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아직 좀 다들 선생님 아직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한 건 아니라서. 저게 확률 밀도 함수. 밀도 함수. 자, 그럼 약간 복습을 가자. 요 전에 분포를 우리는 이산확률 분포라 그랬죠. 변수도 이산확률 변수라 그랬어. 그때는 셀 수 있는 것들이야. 횟수를 던졌어. 0부터 100번 던졌더니 0번 나올 수도 있고 100번 나올 수도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 한 번 나올 수도 있어. 두 번 나올. 물론 2분의 1은 못 나오죠. 그죠? 그렇지만 0, 1, 2, 3, 4에서 100까지 나올 수 있죠. 이렇게 셀 수 있는 걸 때 그때 함수를 나타내는 그때 확률을 나타내는 그 표를 우리는 확률 함수라 그랬는데 무슨 함수라 그랬냐면 확률 질량 함수라 그랬어. 그리고 선생님이 그 확률 질량 함수를 뭐라 그랬냐면 얘 확률이야 이랬지. 기억해요? 당연히 확률을 썼으니까 확률이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런데 이 확률 밀도 함수는 이 값이 확률이 아니에요. 알았죠? 함수값이 확률이 아니에요. 요거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확률 밀도 함수는 뭐다? 함수값이 확률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함수값은 확률이 아니야. 확률 질량 함수는 그 값이 확률이야. 그렇지만 확률 밀도 함수는 그 값은 확률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냥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해봐. 어떤 키를 조사했어. 학생들의 한 1000명을 모아놓고 아주 정밀한 자로 재봤더니 키를 조사를 했어요. 이렇게 쭉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함수를 만들어냈어요. 그랬더니 보통 다 150보다는 다 컸고 210m, 2m까지 가는 학생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 안에 있었겠죠. 요 안에. 그쵸? 그럼 예를 들어서 176.7894 나왔던 학생이 있는데 이런 학생은 몇 명 있을까? 한 명 나왔으면 한 명 나왔겠죠. 그죠? 소수점이나 네 자리까지 했더니 만약에 내가 그냥 특정한 값으로 176.8892라는 학생을 찾아보는 거야. 몇 명 나올까? 한 명도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쵸?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서 어떤 값을 택했을 때 그 값을 가질 수 있는 확률은 거의 0에 가까워요. 거의 0에 가까워요. 0에 가까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확률 이 변수가 너무 많게 퍼져 있고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하나하나 확률을 갖는다면 거의 다 0에 가까워요. 그쵸? 그래서 이럴 때